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범행 동기가 뭔가요? 그 기자님들 마음은 잘 알겠는데 쭉 지나가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죠? 살인 미수 혐의 인정하십니까? 최근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보도됐습니다.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한 여성이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당시 현장에 아내뿐 아니라 사위도 함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소식 들었어? 아내가 남편 중요 부위를 말도 못하겠다. 그니까 도대체 뭔 일이래? 몰라. 경찰에 이야기하기론 남편이 외도를 했다나 뭐라나. 아니 그렇다고 그런 짓을 해? 아니 근데 남편 목숨은 괜찮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나 봐. 근데 진짜 큰일 날 뻔한 게 남편이 묶여 있었대. 아니 사람을 다치게 해놓고 그냥 갔던 거야? 그러면 어떻게... 스스로 간신히 빠져나와서 신고한 거래. 와 영화도 아니고 진짜. 피해자인 A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저항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아내와 사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신체 어느 부위를 훼손했는지도 과연 실제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왜 친구의 신체 중요 부위를 훼손한 거죠? 30년 넘게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제 여자친구를 성폭행해서... 그게 정당한 이유가 될 순 없습니다. 그리고 왜 절단한 부위를 여자친구의 집 앞에 가져다 놓은 겁니까? 그건 왜 그런 거죠? 그건... 외도라든지 복수심, 분노에 휩싸여 상대의 신체를 훼손하는 범죄,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정말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끔찍한 사건들, 이들에겐 과연 어떤 법적 처벌이 내려졌을까요?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감형 요소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부인 강은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은하 변호사입니다. 야, 이거 정말 몇 번이고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그런 끔찍한 범죄 아니었나 싶은데,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이 보도됐을 때 자세한 내용은 보지 못하고 기사 제목으로 헤드라인만 보고 카페에서 아내가 남편의 중요 부위를 절단했다? 이걸 봤거든요. 그래서 카페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정말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뉴스에서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이 사건은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대낮에 많은 사람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새벽 1시에 남편이 카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에 아내가 사위와 함께 찾아와 사위를 시켜 남편을 결박한 후 범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쯤 남편이 여기서 자고 있다는 걸 알고 노렸던 건가요? 그 당시 피해자는 별거하면서 지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머물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적어도 남편이 해당 카페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는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남편의 얼굴과 팔을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 당시 남편의 중요 부위를 도려낸 뒤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훼손하고 일부를 변기에 넣고 내리며 협박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 진짜 정말 엽기적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피해자는 혹시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병원에는 바로 갔나요? 범행 직후 아내와 사위는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빠져나왔고, 피해자는 스스로 결박을 풀고 피를 흘리는 채로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는데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 피해자가 탈출하지 못했다면 피도 굉장히 많이 흘리고 해서 정말 큰일 날 뻔했겠다 싶은데, 남편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뭡니까?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외도한 것으로 의심했다고 하죠. 그런데 경찰 관계자는 장인 장모 부부간 문제에 제3자인 사위가 끼어든 점, 범행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재산 등의 경제적인 동기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고, 다른 이유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살짝 드는 게 이 사람들이 별거 중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혼을 했을 때는 재산 분할을 해야 되죠. 네. 근데 만약에 사망을 해서 상속을 한다고 하면 재산 분할을 안 해도 되니까 그 부분을 혹시 고려한 것은 아닌가 이런 좀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 현장에 사위도 함께 있었다 알려졌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뭐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위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장모가 시켜서 했다며 일부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사위는 평소에 장모를 무서워해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는데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라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지금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적용 가능한 혐의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 뭐 살인 미수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뭐 특수상해, 뭐 중상해 여러 가지 이제 죄명들이 검토가 될 텐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술에 취해 저항 불가능한 상태의 피해자를 결박한 채 흉기를 사용해서 급소를 찌른 점, 피해자를 현장에 그대로 두고 간 점 등을 보면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내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 가능하겠습니다. 실제로도 기사가 났는데요. 살인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된 거죠? 네, 그랬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상황을 봤을 때 죽이려는 의도까지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법원에서는 살인의 고의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같은 게 있습니까? 네, 범행의 수단과 방법, 상해의 부위, 살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일반인의 경험상 피해자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살펴 살인의 고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성기를 절단했다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하지만 그 이외에 뭐 얼굴이나 팔 등에도 자상을 입혔다는 것에 비추어서 아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예측되긴 합니다. 사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체 훼손을 직접 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장모에게 살인 미수가 적용된다면 사위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사위가 직접적으로 신체 훼손을 하지 않았더라도요. 장모와 의사 연락하여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사위는 직계 비속의 배우자로서 존속 살인미수가 되겠네요. 오히려 더 중한 죄명이 적용이 되는 꼴이네요. 네. 경찰 수사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지겠습니다만 현 사건에서 최종 형량을 결정한 가장 큰 변수 뭐가 될 거다 보십니까? 네,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요. 살인의 고의를 비롯한 범행 동기와 피해자의 용서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은 이제 살인의 고의라는 거는 죄명 적용이 뭘로 되느냐 이게 첫 번째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명 적용이 끝나고 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됐는지 여부 네. 이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해자가 외도 혹은 여타 다른 이유로 오랜 시간 정신적 피해를 입어왔다. 이게 입증이 되면 이게 재판에서 참작할 만한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피해자의 귀책 사유 있는 살인으로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인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나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 특별 양형인자로 감경 요소가 됩니다. 이 경우 아내가 남편의 외도 또는 다른 사정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모르긴 몰라도 중형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란 이야기 나오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감경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흉기로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행위의 반사회성과 중대성을 무겁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만약에 중상해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죄명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살인미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중상해, 뭐 특수상해, 특수중상해 여러 가지 이제 죄명들이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살인미수가 인정이 안 되고 중상해만 인정이 되더라도 3년 이상이 예상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하건대 훼손한 신체 부위의 어떤 뭐 특수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부위에 입혀진 그 자상이라든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뭐 도주한 점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살인미수죄가 적용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살인미수죄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뭐 특히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동기가 또 비난 동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그 살인미수의 결과가 중상해를 발생시켰다는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가중 요소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은 양형 기준에 따를 때 살인의 경우에는 18년 이상이 적용이 되는 거고 미수니까 3분의 1로 감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6년 이상은 적용이 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6년에서 뭐 더 많게는 뭐 10년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이 사건이랑 별개로 외도나 개인적인 분노, 감정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신체를 훼손한 사건 또 어떤 케이스가 있었죠? 네, 또 다른 케이스로는 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기와 손목 등을 흉기로 절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처벌받았습니까? 네, 이 사건에서 아내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고령이고 오랜 기간 폭력에 시달렸던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혼인신고를 거부한 여자친구의 손가락을 흉기로 자른 남성이 구속된 일도 있었습니다. 신체 어느 부위냐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위험한 부위의 상해는 가중 요소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머리나 얼굴, 복부 등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위험한 부위라고 한다면은 고의 내용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훼손 부위의 회복이 가능하냐? 이건 이제 죄명 적용의 문제 같기는 한데 당연히 영향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하여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으면 중환상해로 처벌 가중 요소가 됩니다. 반면에 자연치유 혹은 2주 이하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라면 감경 요소가 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흉기로 얼굴을 찌르고 성기를 절단했는데요. 이는 가중 요소에 해당하고요.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엽기적이라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이 경우에는 이 신체 상해로 인해서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은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흉기를 사용했고 두 명 이상이 범행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특수중상해에 해당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더욱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원리연의 이별 여행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